반짝반짝. 오늘의 이슈의 육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반짝반짝 오늘의 이슈 또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일단 뭐 살펴봤는데, 그래서 또 반도체 쪽이 굉장히 이슈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을 좀 제가 물어보려고 제이콥님한테 뉴스를 많이 뽑아봤네요. 자, 첫 번째 뉴스 보면 절대 수성 반도체 패권 전쟁 속 정부 기업 의기투합했다. 네. 네. 오늘 난 뉴스인데 정부하고 이제 민간 합동 투자로 510억 원 정도를 51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 반도체 물론 1년간은 아니고요. 10년간입니다. 10년간에 한 대략 한 510조 정도 투자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요것들이 이제 왜 발생했느냐라고 보면 지금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무역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 무역 전쟁의 핵심이 된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왜 핵심이 됐느냐? 2030년까지는 이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전기차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2030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피크를 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던 중에 요거에서 아주 마주치는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굉장히 사이에 끼면서 우린 미국하고 중국하고 둘 다 좀 관계가 좋은 편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쪽 라인에 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물려 들어가면서 이제 반도체 전쟁에 이제 투입이 된 건데 요게 이제 보면 이제 지금 유럽도 2030년까지 180조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반도체 전쟁에 마치 세계대전처럼 전부 끼어들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중국이 이제 반도체 굴기라는 거를 하면서 중국이 그 제조 2025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이제 파운드리 분야 그러니까 이제 생산 분야죠. 생산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고 유럽도 180조 투자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생산량의 20% 그러니까 자급자족은 할 정도는 최소한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좀 유럽 인식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까지 겹치면서 미국은 이제 반도체를 안보 문제다. 이 최근에 안보라는 거는 어쨌든 경제력 아닙니까? 2030년에 반도체 패권을 못 잡으면 안보 문제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요게 이제 뛰어들은 이런 현상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510조 이제 플러스 세제 혜택 이 승부수 이 기업이 510조를 투자하는 거고요. 국가는 이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건데 이제 세금 혜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쓰는 만큼 연구개발비를 이제 세금에서 월급을 주면 그만큼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굉장히 큰 혜택인데 이런 혜택을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반도체 강국을 우리나라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이제 단순히 볼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강국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CPU라든지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거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속하는 거고 SSD라든지 램이라든지 이게 메모리 반도체 아닙니까?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선두로 서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두는 아니에요. 굉장히 못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삼성이 171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요게 이제 삼성하고 사실 현대가 투자를 제일 많이 해요. 510조 중에. 근데 현대가 이제 왜 그렇게 또 반도체에 뛰어들었냐? 현대 기아차 공장들이 지금 셧다운돼서 반도체 보릿고개를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반도체가 실제로 수급이 지금도 거의 제로제로로 맞아 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만드는 대로 팔리고 딱 사는 대로 쓰고 재고량이 없었다는 얘기죠. 요번에 뭐 터진 거야, 뭐 미국의 반도체 공장이 이제 정전되고 뭐 이러면서 터진 거긴 하지만 이거를 봤을 때 반도체가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유 있었으면 다른 데 거라도 땡겨서 차 공장을 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동차 공장을 세울 만큼 굉장히 지금 이 반도체가 제로제로 거의 이게 수급과 균형이 딱 맞아 있다. 여유분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위기를 느끼죠. 자동차 업체에서는 자기네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공급을 끊으면 차가 이제 못 만드는 상황에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대하고 삼성하고 이제 하이니스 뭐 이런 데 포함해가지고 이제 510조를 투자하게 된 자동차 기업까지도 이제 들어간 이제 요런 현상인데 2030년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폭발하게 될 거다. 그게 왜 그렇게 받는가? 그러면 이제
전기 자동차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2030년으로 꼽더라고요. 10년 정도 후에는 이제 전기 자동차가 본격화되는데 그때부터는 정말로 반도체가 중요해진다. 반도체 수급이 이제 경제에 아주 미치는 영향, 심지어 그거를 넘어서 안보까지는 미치는 영향이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현대 근데 기아차 공장이 지금 줄줄이 셧다운된 게 네네. 이 반도체가 부족해서 네네. 라는 거잖아요. 예.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가 부족한 이유가 뭔 거예요? 지금 잠깐 부족했던 거는 네. 미국 텍사스주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서 네. 전기 공장이 잠깐 끊겼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기하고 물이거든요. 반도체 네네. 생산에 물론 이제 반도체를 만들면 모래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기본 원자재 위에 그러니까 시설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이 깨끗한 물. 네네. 그런 공정할 때 보면 왜 우리가 옛날에 뉴스 보면 이렇게 탕탕탕탕탕탕 찢는 거 나올 때 이렇게 물을 뿌리고 하지 않습니까? 본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이제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되고 아하. 전기 공급이 이게 세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과전압이 걸리면 그 몇 나노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게 좀 삐뚤어질 수 있잖아요. 네네. 안정적 전기 공급. 깨끗한 물. 요게 굉장히 필수 요소인데 요번에 그 폭설 때문에 전기가 네. 잠깐 중단되면서 그 반도체는 이렇게 한번 공장이 세우면 돌리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요. 네. 그래서 세웠다 돌리는데 한 3달 쉬었는데 그 3달 쉬는 동안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수급이 좀 부족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유분이 있었으면 뭐 삼성전자에서 이게 웬 떡이냐. 네. 지금 수원에 많이 쌓여 있는데 주겠다 이랬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제 전 세계로 반도체 갑자기 수급 전쟁이 3개월 동안 막 일어났었는데 현대차도 실제로 그때 잠깐 섰었어요. 그래서 그 공장을 이게 자동차 공장은 하루 쉬는 게 몇백억씩 손해가 그렇죠.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쉬면 조 단위 뭐 이렇게 손해가 난다 이런 그 얘기가 있는데 그런 정도로 이제 전체 공장이 쉰 건 아니고 여기 네. 보시면 울산 3호 공장, 기아 소하 2공장 등이 이제 가동 중단을 했었죠. 네네. 그러면 그 핵심적인 그 반도체 부품을 어떤 미국 어디라 그랬죠? 텍사스 쪽에 텍사스 쪽에. 그 핵심 부품이라고 이젠 보죠. 이제 우리 자동차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ECU라고 해서 컴퓨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CPU 같은 거예요. 네네. ECU가 그거로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모든 부품을 뭐 거기서 다 갖고 오는 건 아닌데 이제 밀어내기식으로 서로 부족해지는 거죠. 여기 공장이 빵꾸 나니까 저기서 땡겨 쓰고 여기서 땡겨 쓰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부족한 건데 그래서 이제 뭐 현대 기아가 전부 거기 걸 쓰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대란이 났었어요. 네네. 자동차 반도체. 삼성은 그럼 괜찮았나요? 그래도? 삼성 거는 계속 생산하고 있었죠.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디램 가격도 지금 굉장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제 슈퍼 사이클이 다시 찾아오나라는 기사가 날 만큼 이제 엄청난 반도체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된다? 10년간 보실 거면 뭐 단타는 제가 뭐 얘기 드릴 네. 수 없고 단타는 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릴 수 없고 이제 10년 보고는 우리나라가 반도체에서 밀려나지 않는다면 네. 삼성은 이제 쭉 간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밀려나지 않으려고 지금 뭐 정부랑 같이 뭐 네. 협동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반도체가 이제 그때 잠깐 모자랐었고 예. 지금은 이제 수급이 원활한 거예요? 원활하다기보단 네. 뭐 그게 뭐 딱 공장 하나가 섰을 때 그 정도 이제 세계적으로 대란이 났다는 건 뭐냐면 그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그 수급과 공급이 거의 딱 맞아 있는 거예요. 공급 쪽에서 조금만 문제가 나더라도 수급이 바로 빵꾸 나는 이 상황에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여유 있지가 않아요.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이유가 뭐냐? 반도체는 시설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시설을 만드는데. 예,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워낙 그 먼지도 하나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약간 그런 예. 세밀한 시설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돈 또 많이 크기도 커야 되고 라인 하나를 까는데 뭐 1조가 들어갔다, 2조가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을 깔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탕탕탕탕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공장에서 프레스 찍듯이 팡팡팡팡팡 찍혀 나오는 건데. 그 메모리들 그러니까 반도체들이 그렇게 찍혀 나오는 라인을 만드는 게 또 공사 기간 2년 3년 걸려요.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2년 3년 사이에 또 그냥 반도체는 또 발전하잖아요. 또 발전하고. 그래서 항상 반도체는 그래서 양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건데 삼성전자나 TSMC 대만에 얘네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누가 설계도를 내놓으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양산 기술을 빨리 돌리는 걸 잘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잘해서 삼성전자가 커온 건데 그것까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도 투자하게 되면 이제 다른 거죠. 우리나라 CPU나 뭐 이런 거 만들. 시스템 반도체는 뭐죠?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CPU, 네네. 그래픽 카드, 네네. 뭐 이런 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속하는 거고 네네.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램, SDD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메모리 말 그대로 기억하는 장치, 네네. 연산하는 장치 이게 두 가지 아닙니까? 컴퓨터라는 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 그런 기억하는 반도체의 강국이었다. 예, 그거 근데, 제조 네네. 강국이었고 이제는 근데 연산을 하는 예. 것도 이제 투자하겠다. 예, 연산에 계속 투자를 해왔는데 네네. 이제 반도체가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요게 합쳐지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가 연산도 하고 그 CPU 같은 네. 그런 연산하는 반도체가 네. 기억도 해요. 요거 이제 통합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통합되다 보면 삼성전자 가만히 있으면 망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메모리 반도체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통합하는 부분에서 네.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도 상당한 양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지금 더 투자하겠다. 아하. 뭐 이런 거 적은 돈이 아니죠. 171조잖아요. 어쨌든 이 반도체의 미래 예.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이거네요. 예. 기존에 있던 거는 그대로 가고.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AI 뭐 AI, 네. 뭐 또는 뭐 코인 네. 뭐 블록체인 네. 뭐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 사실 이런 준비되어 있는 게 사실은 클라우드밖에 없어요. 클라우드. 예, 클라우드 이외에는 네. 전부 지금 개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개비를 해야 된다고? 예, 하다못해 제 컴퓨터로 채굴을 하고 싶어요. 안 되잖아요. 개선을 해야 된다? 예, 개비를 네. 모든 이런 환경들이 네네네. 개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인프라 중에 지금 돼 있는 거는 거의 방금도 얘기 드렸다시피 클라우드밖에 없어요. 클라우드 이제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개비가 끝났어요. 네네. 그러나 나머지 뭐 우리 집에서 아무리 저쪽 컴퓨터가 좋아도 내 컴퓨터가 똥컴이면 그쵸. 이게 빨리 다운로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개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G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이제 기술적인 걸 생각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반도체가 부족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부족할 거다. 아하. 라는 게 그게 이제 반도체에서 얘기하는 소위 얘기해서 슈퍼사이클이에요. 네. 근데 요 정점이 2030년에 한 번 더 온다. 그럼 지금의 2021년인데 예. 지금 슈퍼사이클이 온 게 아니고 이제 곧 올 거다? 슈퍼사이클의 시작됐다고 네, 봐요. 이제, 이게 시작인가 아닌가 시작인가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AI 반도체 뭐 이런 5G 네. 전기차 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4차 산업혁명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이 반도체가 이제 수급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4차 산업의 쌀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4차 산업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쌀, 네. 건설로 따지면 모래 같은 거예요. 네네네. 시멘트 같은 거고. 네. 예.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에인토벤 네덜란드에 위치했다네요. 이거. 네. 네. 그래서 이게 세계 디램 가격이 지금 벌써 5% 이상 상승하는 게 이게 슈퍼사이클이 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제가 요 기사를 찾아온 거 요 표 하나 보여드리려고 네네. 찾아온 건데 삼성전자가 요 3번의 네. 요 4번 4차 아직 진행 중이니까 요 3번의 사이클을 지나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예요. 2003년에 예. 1차 슈퍼사이클. 예, PC 및 노트북이 네. 우리가 옛날에는 그 전에도 PC는 있었지만 그쵸, 집에 그쵸. 집에 한 대 있었잖아요. 네. 온 가족이 PC를 한 대 썼단 말이에요. 네. 집집마다 PC 한 대 정도였는데 네네. 요 전에도 살짝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대 있으니까 이제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안 썼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에 PC 몇 대 있어요? 저는 한대 있죠. 네, 개개인마다 한 대씩을 쓰는 그렇죠, 시대로 그렇죠.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트북도 안 돼 있고 네. PC도 안 돼 있고 저는 심지어 노트북 따로 PC 따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컴퓨터 2대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가 실제로 2배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요 1차 슈퍼사이클이 오죠.
이래서 여태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PC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PC가 있는 나라는 2세대씩 노트북 이런 거를 쓰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늘어났던 시기가 2002년부터 시작해서 요때쯤까지 정점을 찍어요. 야. 그러고 살짝 내려가죠 이제. 이제 있을 만큼 있어. 그러고 네. 있다가 2차 사이클이 옵니다. 2차 사이클이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전부 메모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작은 컴퓨터잖아요. 스마트폰이 2008년에 갑자기 애플에서 아이폰 이러면서 나오면서 시작하면서 갤럭시 뭐 우리 이제 LG 문 닫았지만 아하.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스마트폰에 그럼 최초는 애플이 맞는 거죠? 네, 애플이 맞죠. 애플 뭐 최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최초로 보급을 시작한 곳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전에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 OS 기반이 확보가 안 되면서 OS를 이제 통일화가 돼야 되잖아요. 윈도우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래서 iOS, 그 다음에 우리가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이게 이제 본격화됐던 게 2008년, 9년 요때 아닙니까? 이때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2차 사이클. 네. 이러면서 이제 2차 사이클이 오면서 또 삼성전자 확 컸죠. 삼성은 심지어 메모리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었잖아요. 그쵸. 두 개 다 만들면서 갑자기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합니다. 여태까지 국내 인류 기업. 그때는 현대랑 싸우고 이전까지 현대랑 좀 현대가 큰 거냐 삼성이 큰 거냐 1, 2등을 막 가렸어요. 네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다 갑자기 삼성이 치고 나가는 게 그것 때문이고 2차로 여기서 한번 또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을 했죠. 네. 이 발돋움 하고 난 뒤에 최근 일이죠. 최근에 2016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버, 데이터 네. 센터 이게 네. 뭡니까? 클라우드잖아요. 네네. 클라우드를 구글이나 지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망해간다, 윈도우 망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뭘로 살아났어요? 클라우드로 살아났어요. 매출의 30%에서 40%를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해요. 이 클라우드를 엄청나게 만들면서 이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서 이때 또 메모리 삼성에서 엄청 팔면서 이제 또 이때가 커져가- 가장 폭이 높네요. 네, 높죠. 2017년 이때가. 근데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이면이 뭐냐면 대비하지 못한 회사는 다 망했어요. 요때 네네.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뭐 도시바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가격 경쟁 네. 슈퍼사이클에 부딪히면 요 때를 먹으려면 이때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 힘들 때 시기에. 살아남아야 아. 되는데 이때 가격 경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규모 라인을 깔고 네네. 빵빵빵빵 찍어서 나와요. 막 나오는데 수요가 떨어져. 공급은 남아돌아. 네. 이러면 이제 돈을 막 이렇게 넣어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티면 다시 슈퍼사이클이 오고 버티면 슈퍼사이클이 오는데 이 버티는 시기에 많이 나가 떨어졌어요. 뭐 많은 이제 일본이 이제 그때 반도체를 포기했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됐고 그때 그냥 GG를 쳤네요. 예, GG 네네. 쳤죠. 그러면서 아유 난 미네랄 없어서 못 사워 이러면서 이제 GG를 쳤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만 만들진 않잖아요. 네, 그쵸. 삼성은 뭐 반도체. 야 반도체에서 손해가 난다. 그럼 네네. TV를 많이 팔자. 집을 많이 짓자. 뭐 삼성물산 또 건설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쵸. 이러면서 막 버텨낸 거예요. 버텨내니까 또 TV도 많이 팔고 뭐 프린터도 팔고 모니터도 팔고 막 이러면서 버텼다가 슈퍼사이클만 먹고 버텼다 슈퍼사이클만 먹고 버텼다 슈퍼사이클만 이걸 보면 또 먹을 그 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네요. 또 존버가 답이다. 그쵸. 이런 얘기, 예. 우리나라도 요때 굉장히 그 안타까운 게 현대가 1등이냐 대우가 삼성 1등이냐 이렇게 싸울 때 현대가 반도체가 없지 않았어요. 지금의 하이닉스가 현대 반도체 아닙니까? 아, 그랬구나. 네, LG 반도체와 현대 반도체를 합쳐서 만든 회사가 하이닉스예요. 네네. 그때 현대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 아까 얘기했던 이 어려운 시기 때 회사가 다 날라갔죠. IMF 오고 이럴 때 회사 그걸 다 이제 정부에서 주도로 해서 합병을 하고 LG하고 그래서 정부 주관 기업으로 있다가 지금 하이닉스가 이때쯤 샀죠. 네. 사고 났더니 대박이 터진 거예요. 어려울 때 샀어요. 싸게 샀어요. 하이닉스, SK. 네. SK에서 싸게 샀는데 요게 터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재계 2위 그룹이 어디가 됐습니까? SK인가요? SK가 하이닉스 하나 먹고 재계 2위로. 옛날에 만년 5위였거든요. 네. LG, 삼성, 대우, 네네. 롯데, SK 뭐 이러면서 항상 만년 5위 기업에서 SK가 옛날에 저기 그 비디오 테이프 예, 그 성경. 네, 팔던 그 회사인데 예, 거기다 갑자기 텔레콤 하나 그 011, 삐삐 삐삐 그 통신사 할 때만 해도 조금 삐삐가 되겠나 그랬는데 갑자기 스피드 011 뭐 나오면서
스피드 011로 갑자기 SK텔레콤 만들었고 조금 네. 그냥 국내 회사 5위권 괜찮은 회사로 가더니 물론 SK 정유가 있긴 하지만 아, 그쵸, SK 예. 정유. 근데 갑자기 반도체 뭐 그렇게 하면서 4, 5위 하면서 그냥 가다가 갑자기 요거 만나가지고 지금 제게 2위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됐어요 SK가. 이게 단위가 억 달러니까 1,500억 달러라는 거죠. 네. 와. 그래서 여기 이제 슈퍼사이클이 그러고 나서 요즘에 네. 좀 꺼졌었단 말이에요. 이게 꺼진 이유는 뭔가요? 아, 이 서버 다 만들었잖아요. 네. 더 이상 메모리를 그렇게 사지 않아. 예, 굳이 많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서버를 다 막 구축 끝났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내려왔죠. 아.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전부 나오면 하나씩 사다가 나머지는 이렇게 매번 사진 않잖아요. 네, 그쵸, 이제는 그쵸. 좀 이제 한 2년에 한 개씩 사고 뭐 3년에 한 개씩 사고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는 4, 5년에 하나씩도 사고 처음에는 하나씩 다 샀는데 그쵸, 이러면 이제 좀 수요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비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쨌건 네네. 예 어쨌건 이렇게 처음처럼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1인 전 세계인이 한 1인 1폰 거의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요때는 다 팔아먹었다가 요때 조금 꺼졌다가 요건 이제 낙폭이 크죠. 왜냐면 요거는 그래도 스마트폰을 2년에 한 개씩이라도 바꾸는데 네. 데이터 센터 한번 구축해 놓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훅 떨어졌죠. 완전 떨어졌네. 그다음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 네네. 코로나가 오면서 훅 이걸 좀 가속화하면서 네. 그랬는데 갑자기 PC, 노트북, 모바일 기기 수요가 더 올라갔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계속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우리 OTT 네. 넷플릭스 보시나요? 보시죠. 아, 네. 보죠. 네네네. 넷플릭스나 이런 걸 이제 유튜브, 뭐 넷플릭스. 이런 거 OTT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까 어제 전에 얘기했던 이거 옥수수. 예, 옥수수 네. 같은 네네.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요거를 사용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모바일 기기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사들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집에만 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쵸, 되게 그쵸. 심심하니까 TV도 큰 걸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사다 보니까 이게 아. 조금 올라갔어요. 점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 집에다가 좀 더 투자를 하게 되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올라가면서 좋아지나 싶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5G, AI, 자율주행, 로봇, 드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네네네. 이는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반도체네. 반도체가 여기에서 또 슈퍼사이클이 10년 가겠다. 아하. 그러면 이것도 요렇게 갔지만 요거는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아주 그냥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예,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그런데 이제 네네. 중국 지금 그러면 미국이 그러면은 반도체 가지고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그 쌀은 내가 될 거야. 라고 싸움이 이제 원래 싸우고 있었는데 네네. 그걸로 이제 아주 뾰족하게 붙은 게 고개가 된 거고. 아, 지금 중국과 그 무역 전쟁을 하는 게 미국이. 미역 전쟁을 하던 중에 네. 봤더니 얘가 제일 중요했던 거야. 아하. 처음에 이걸 뭐 계산하고 들어간 건 아닌데 네네. 중국은 이제 한국만 하냐 우리도 굴기다 뭐 요 정도였어요 분위기가. 미국은 야 그런 거는 그 좀 하찮은 데들이 하는 건데 너네 하든가 말든가. 근데 뭐 이렇게 딴 거 갖고 좀 싸우다가 보니까 시대가 이게 아니네 반도체였네 그러면서 이제 골로 뾰족하게 아, 근데 붙었는데 미국에도 유명한 반도체 회사가 있나요? 인텔이요. 인텔. 우리가 하긴 그러네요. 뭐 웬만한 회사 AMD, 네네네. 네. 인텔 이런 거 다 반도체 회사죠. 아. 예,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맞네요. 예, 거기서 이제 딱 붙었어요. 네. 딱 붙어가지고 거기서 싸우고 있는데 중국은 뭐가 있나요? 중국은 제가 상표 모르겠어요. 아. 반도체 굴기를 한다고 돈을 엄청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TSMC가 대만 거긴 하지만 이제 자기 것처럼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인들은 네. 예. 그런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위치를 보면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 예, 네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껴서 얘 알고 봤더니 얘가 제일 많이 만드는 거야. 가운데서 얘가 제일 많이 만들어. 그러면 이제 약간 연합군을 형성하듯이 중국은 우리랑 같이 해야지 마. 미국은 어느 쪽이야 결정해. 백신 맞고 싶어? 아, 백신 맞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에 네. 이렇게 말을 한지 안 한지 좀 몰라요. 그쵸. 예, 느낌, 뉘앙스가 그렇다. 네,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죠. 백신 맞고 싶어? 그러면 맞고 싶어요. 뭐 이러면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20 한 번 날려줘? 코로나 19였는데 네. 코로나 20 한 번 날려줘. 네. 응. 나 가깝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양쪽에서 이제 양 싸다구를 맞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건 모르겠고 우리가 많이 만들 거예요.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유럽도 이제 자급 정도 할 정도 그 정도 만들어야겠다 하고 있는데 이건 흡사 크리에이트 게임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크리에이트 생각. 게임이요? 예, 그 요즘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크리에이트 게임이 뭐죠?
그레이트 게임이 이제 뭐냐면 네. 러시아하고 영국의 싸움이었는데 네. 러시아가 이제 조그만한 그 동유럽의 조그만한 나라였다가 시베리아 벌판으로 어느 그 아무도 안 살던 땅을 다 먹지 않습니까? 쭉 가서 아무도 추워서 안 살던 때 그때 쭉 가서 먹어서 저기 우리나라 그 블라디보스토크 네, 거기까지 다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옛날에 러시아 거기 없었어요. 쭉 먹고 영국이 그 시대에 뭐 합니까? 태양의 제국. 네. 태양의 시대를 거치면서 남쪽을 싹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쪽을 싹 먹은 놈과 북쪽을 싹 먹은 놈. 네. 붙죠? 네네. 이게 그레이트 게임이에요. 그레이트 게임에 우리나라도 참가를 했었어요. 네네네. 우리나라가 2번 참전을 했어요. 그래요? 예. 러시아 애들이 밀려온다. 그래갖고 청나라가 가서 싸워달라.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청나라 대신 한번 나가서 싸운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나선 지방에 가갖고 한번 싸운 적이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요 위로 가서 한번 러시아 애들 또 이기고 와요. 잘 맞고 왔어요. 잘 맞고 와가지고 조선이 한번 출병을 한 적이 있고 안 가면 또 때리니까 네네. 이제 갔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그 다음에 러일 전쟁도 그레이트 게임의 일종이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 이전 아닙니까? 그때 영국하고 일본이 맹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내려오는데 여기저기 막 내려올 거 아니에요? 전 세계를 남북으로 나눠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크림반도로 또 내려오고 중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내려오고 동쪽으로는 저기 한국 쪽으로 좀 내려오고 저쪽 시베리아. 네. 시베리아까지 원래 러시아 땅 아니었습니까? 그 시베리아 그 알래스카까지 러시아 땅 아니었습니까? 그 알래스카로 해서 미국까지 쭉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그 이전에 그 일본을 시켜서 야 니네가 막아 그런 거죠. 그래서 일본이 막으려고 이제 러일 전쟁 우리는 아간파처럼서 러시아에 줄을 서야 되나 일본에 줄을 서야 되나 막 이러고 있던 시기죠. 그 올라가서 우리나라도 한번 참전을 했던 네. 이 그레이트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흡사 그레이트 게임처럼 지금 중국과 이게 옛날 러시아였는데 지금 네. 중국과 미국이 1대1로부터 시작해갖고 유럽 그 다음에 저기 우리나라 뭐 요렇게 해갖고 계속 붙지 않습니까? 네. 세계를 이제 동서로 나눠서 이제 붙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또 끼었다. 아하. 마치 러일 전쟁처럼 우리가 또 끼었는데 다행인 건 옛날에는 일본이 대신 나가서 싸우고 이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정도 짬밥은 아니고 직접 싸울 짬밥은 돼서 이게 대리전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옛날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직접 나가서 이제 옛날처럼 이제 총 들고 전쟁하지 않지만 이런 네네네. 반도체 전쟁에 들어갔다. 그래서 전쟁.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시면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주식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은 또 경제 쪽으로 그쵸. 또 그거 이외에도 이 세계 정세를 읽어야 되는 사업가 같은 분도 이런 이제 시대의 흐름을 읽어서 어떤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뉴스를 네.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네. 슈퍼 사이클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린 거고요. 네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 그레이트 게임 이런 거 슈카 형님이 엊그저께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거 좀 보시고 슈카 형님이 좋은 정보 많이 줘요. 네. 슈카월드 네네. 사랑합니다 형님. 예, 네. 그래서 슈카 형님 제2의 슈카를 꿈꾸면서 예. 네네. 형님 맞아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을 거예요. 7자더라고. 7자시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슈퍼사이클 예. 네네, 슈퍼 사이클 반도체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는 또 내일은 토요일이구나. 예.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또 저희가 이제 재미난 영상 도움되는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